야! 도윤아! 야! 손 빼! 사남매가 모두 손가락을 빨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손가락 빨면서 뭐 안정감을 취하고 그게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건데, 큰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거는 뭔가 스트레스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못 배웠거나 좀 이렇게 퇴행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사장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들, 큰아이들이 왜 손가락을 빠는 것 같으세요? 몸뚱이만 컸지 마음은 안 컸으니까. 그때 이렇게 손가락 빨던 애기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건 마음이 하는 거지 육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육체가 컸다고 해서 이 아기들이 그 나이라고 보면 안 돼요. 손가락 빨던 그 나이 때 그 아기 마음에서 성장이 멈춘 거야. 그러니까 조금 커서도 계속 빠는 거야. 그건 뭐냐면 밥을 먹고 육체적으로 물질을 먹으면 육체는 크지만 마음이 자라진 않아. 마음은 이해받아야 자라거든. 근데 그 부모가 정신연령이 되게 어려요. 그 부모들이 보면 애한테 조곤조곤 설명하는 게 없어. 그냥 소리 질러. 특히 그 아버지를 보니까 우진아, 그냥 장난감도 놀아. 그 안고 있으라는 게 보는 게 안고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 얘가 이렇게 운다니까? 야, 이리 와봐. 아니 10살짜리가 태어나서 아기를 돌봐봤겠느냐고. 근데 막 소리 지르면서 애가 울면 그게 네 탓이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첫째가 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너무 무서워. 그냥 어떻게 뭘 가르쳐줘야 되잖아. 애를 보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구야 요렇게 안고 애가 울면 또 이렇게 해줘.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데 나는 배워보지도 않은 일이야. 어떻게 잘하라고. 그냥 소리를 질러. 윽박을 지르니까 얘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성정이 늘 그랬겠지. 그러면 아이들의 욕구를, 마음을 이해를 안 해주고 키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말로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이 소리도 못하는 거야.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몰라. 그래서 거기 아기들 눈을 보니까 다 큰 애부터 눈이 놀란 눈.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부모가 맨날 화냈던 거야. 잘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게 너무 무서워. 너무너무 두려운 아기 마음. 그러니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이게 자꾸 빨게 되는 거야.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보호받는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언제 그러냐면 이해받을 때 그렇거든. 근데 가르쳐 준 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할 때 혼내는 거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나는 처음 해보는 일인데 그걸 막 하라고. 애 안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 애를 안았는데 애가 계속 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소리 지르면서 애 안으라는 게 애를 안고 있으라는 거냐. 애랑 놀아줘라. 그럼 처음부터 애를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놀아주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다 알 거라고 예상해. 내가 알면 상대도 알 거라고 예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애를 몇 명을 키워봤고 아버지 입장에서 큰애는 10살짜리 애가 무슨 애를 키워봤겠어. 근데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아이는 너무 이해받지 못한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껴. 그러니까 자꾸 보호받고 싶은 그 아기의 두려움이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양육을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도 왜 그렇게 문제 부모가 됐냐. 어린 시절에 또 자기의 부모로부터 그렇게 성장했겠지. 몸으로 경험하고 자기는 다 배운 거야. 그런데 남한테 조곤조곤 얘기해주고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시키는 거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이해받지 못해서 이해를 해줄 수 없는 부모의 그 어린 의식, 그 부모님들의 어린 마음들이 제대로 알려주면서 보호하고 또 질문하게 하고 대답해주고 이런 교육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그냥 두려워. 아무것도 모르겠다. 눈에 그게 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늘 혼나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니까 그 두려운 아이 마음이 안 내려가서 당황하고 두렵고 이럴 때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이 손가락을 빠는 거예요. 안 되는 오늘따라. 핸들! 플레이를 하는데 나 어이가 없네 진짜. 플레이를 하면 대독하는 거야. 아니 어쩌라고. 이 아이들 중에 둘째는 유독 공격성이 강한데 혹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감이 커서 그런 걸까요? 중간에 있는 둘째는 아무래도 큰아이는 그래도 조금 더 둘째 아이보단 사랑받았겠지.
책임감은 크지만. 네, 큰아이 낳고 나서 둘째부터는 관심도가 현격히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중간에 끼어서 더 두렵고 그렇겠지. 그런데 성정을 보면 둘째가 아버지 성정을 물려받았어요. 누구나 자식들은 부모의 성정을 물려받아, 마음을. 근데 누구 거를 더 많이 물려받느냐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둘째는 보니까 아버지 성격을 더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마음, 두려움 올라오면 그때 더 그 두려움을 버려버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화를 내고 소리 질러. 아버지도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두려움이 올라와. 약자 마음 올라오면 그걸 인정을 못하는 성격이거든. 화를 내는데 둘째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두려움이 올라오면 화를 내버리는 거야. 또 하나는 위에 형을 보면 형은 되게 순둥이에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냥 두려움 자체가 돼버리거든. 근데 그런 형을 보면서 답답했던 거야. 그리고 형이 강해서 나를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형도 보호를 못해줘. 그러니까 나는 강해야 된다는 욕구가 크게 있는 것 같아, 둘째는. 그래서 나는 강해져야지. 형처럼 저렇게 자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약자 마음으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두려운 약자 올라오면 그걸 버리고 화를 내면서 자기는 강자라고 착각해요. 화를 내고 남을 때리는 건 가해자잖아. 그런데 진짜 강자가 어떤 것인지 못 배웠어, 아버지로부터. 화낼 때 아버지는 강자야. 자기가 본 아버지의 강자는 화낼 때거든. 그리고 부드럽게 할 때는 약자야. 근데 자기는 강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화내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형을 보니까 맨날 당하거든, 아버지한테. 약자 안 해야지. 화내는 아버지. 무섭지만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강자라고 생각하면서 쓰는 게 화내는 마음. 그걸 쓰면서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둘째는. 이 엄마 아빠의 훈육 방식을 보셨을 때 혜라님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엄마 아빠는 훈육 방식을 모르는 분들이야. 그냥 애를 키우기에 급급해. 키운다는 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에게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고 이렇게 마음을 성장시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요. 짐승처럼 개, 돼지는 어떻게 해? 먹이만 주면 잘하지. 가르칠 게 없죠. 그런 식의 가르침. 가르침은 학교 가서 배우는 거. 학교 가서 1, 2, 3, 4 배우고 기억, 니은, 디귿 배우는 거. 그런 지식밖에 몰라. 마음을 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이를 다룰 때는 더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이가 이렇게 울 때는 이렇게 해주고 아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 마음을 이해해서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를 다정하게 조곤조곤 얘기해 줘야지 훈육이거든. 근데 다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가르쳐 주지 않고 화를 내요. 이미 자기가 아는 걸 알 거라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훈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어른 앞에서는 말대꾸 안 한다. 무조건 순종한다. 이거밖에 안 가르치는 거야. 그거는 그냥 약육강식을 가르치는 거죠.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굽혀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야. 너보다 약한 자는 지배하고 너보다 강한 자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 이걸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둘째는 그걸 배워서 축구하다 승질나니까 막 때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강자 됐다고 착각하고. 그건 훈육이 아니죠. 짐승성으로 그냥 상대를 지배하려는 마음으로 자식을 이해해주면서 가르치려는 마음보다는 지배하려는 마음을 써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거든. 부모님한테 가정교육 그렇게 받은 분들이야. 그래서 약육강식에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이게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마음을 이해해주고 평등하게 부모 자식도 마음으로는 평등해서 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걸 조금 봐야 돼. 이걸 그냥 알려줘서는 안 되고 어제 보내준 동영상 중에 소유진이 양육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 엄마한테. 이제부터 너가 엄마 싫어 이러면 엄마 사랑해 이렇게 들을 거야. 용이 엄마 싫지? 싫어. 나도 사랑해. 싫어. 나도 사랑해. 그 소유진 그분은 아이하고 친구처럼 대하잖아. 그리고 아이가 삐지고 화낸 마음에 대해서 그거 왜 그랬어? 이렇게 들어주고 미안해? 이렇게 해주고 이제 화를 풀자? 이렇게 친구랑 대하듯이. 이렇게 하지 무조건 이렇게 엉두르면서 어디 아빠한테 눈 깔어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소통하잖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장난치고 되게 평등하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 마음을
그리고 아이랑 놀아주고 내 마음도 이렇게 편안하게 전달하고 두렵게 윽박지르는 게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야 돼. 그건 이렇게 말로다가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몰라. 보여줘야 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렇죠? 그렇게 TV나 이런 걸 통해서 자식과 잘 소통하는 부모를 보고 많이 배우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